교재는 14페이지. 거기 보시면 비교 가능성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가능성이요?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 옆에다가 일단 저거만 놓으세요. 단기하고 전기라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시든 특히 이제 처음 하는 공부는 뭐가 제일 어렵냐면요. 용어가 제일 어려워요. 안 하던 거니까. 그래서 용어가 헷갈린다. 이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조회사 다닐 때 거기 직원분들이 뭐 갖고 오라 그러면 맨날 엉뚱한 거 갖다 줬어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용어니까. 나중엔 어떻게 했냐면 그 공구가 있는 데를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찍어달라고. 나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왜냐면 내 전문 쪽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해도 몰라. 모르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알려고 뭐는 해야 돼요? 노력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계는 이제 회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계 기간은 1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 1년을 회계 기간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요거 많이 쓸 거예요. 기초라고. 그래서 기초라고 쓰면 1월 1일이에요. 기가 1년이에요. 초자가 첫날. 처음 초자잖아요. 그래서 1년의 첫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 그 다음에 기말은 12월 31일. 그래서 말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기말고사, 월말고사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단기가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2021년. 그 다음에 전기는 작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이 몇 년도예요? 2020년. 그래서 전자가 앞전자. 그 다음에 차기가 내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 몇 년이요? 22년. 그래서 요거는 다 이제 회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회사 가시면 이 용어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본인도 잘 안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도 있고요.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단기 거 뭐 갖고 와봐 이렇게 안 하고 2021년도 뭐 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대화할 때 여러분들도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이 못 알아먹으면 기분이 어떻죠? 안 좋죠. 맞죠? 근데 회사 일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업무가 짜증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쉬운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하긴 하는데 공부할 때에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는 얘기의 90%는 제 얘기고요. 앞으로 이제 간혹 가다가 수업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졸고 있어. 그러면 간혹 가다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할 건데 90%는 제 얘기고 10%는 들은 얘기예요. 근데 거짓말은 없어요. 그 상대방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거의 90%는 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그런 이상한 얘기할 때에는 눈빛이 초롱초롱 하다가 수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땅바닥 보고 있어. 근데 그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어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수능 만점 받은 애들이 인터뷰할 때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면 찾아가고 국방맹이를 한 대씩 때려버리고 싶어요. 공부 재밌어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왜 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부모님이 왜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돈 벌 확률이 뭐 하니까요? 높으니까. 돈을 번다가 아니에요.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오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를 덜 했어. 그럼 그 기회가 올 확률이 어때요? 떨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뭐 제 주변에 뭐 고대 나온 사람도 있고 연세대 나온 사람도 있고. 참고로 저희 처남이 5급 공무원이에요. 고시패스에서. 지금 통일부에 있는데 조만간 인천시청으로 올 예정인데 건대 나왔거든요. 건국대.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확실히 위쪽에 있는 분들이 기회가 많아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저는 저희 처남이 계속 통일부에 있길 바랬거든요. 왜냐면 통일된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통일부에서 제일 먼저 알겠죠. 그러면 통일된다고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 돈다발 들고 북한으로 뛰어야죠. 뭐 사러 가야 돼요? 땅 사러. 막말로. 그런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온다고요. 왜냐면 어차피 정보 싸움이니까. 근데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알면 유리하더라고요. 보면.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 하다 말았구나. 네, 여기 보시면 당기가 올해예요. 전기는 언제예요? 작년이에요. 그래서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참고로 업체들 간의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회사들마다 규모나 매출액, 직원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비교하려면은 다 똑같아야 돼요. 조건이. 근데 솔직히 비교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은 뭐 장가 간 상태지만 꼬맹이가 지금 7살인데 장가 가기 전에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어머니하고 이제 어머니 친구분들만 만나고 오시면 그날 저녁은 하루 종일 잔소리예요. 뭐 누구네 아들은 어디에 취직해갖고 얼마를 번대더라, 장가를 간대더라, 손주를 낳았대더라, 맨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 어머니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누구네 애는 400을 번대더라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만 해요. 통장 4번 갖고 오시라고. 그럼 믿어주겠다고. 왜냐면 어머님들끼리 대화할 때 한 1.5배에서 2배 뻥튀기 하시거든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애가 지니까 거의 뻥튀기를 좀 하세요. 그렇게 좋은 회사를 왜 2달 후에 때려치냐고요. 3, 400 받고 회사에서 차도 주고 막 좋은 얘기 다 해요. 그 2달 후에 보면 딴 회사 갔대. 왜 그만둬요? 차도 주고 3, 400씩 주는데 나 같으면 때려치라고 하면은 저기 발목이라도 잡고 다니겠다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그럼 결론은 거짓말이란 얘기죠. 그래서 비교할 때는 우리 회계에서는 올해 거랑 언제 거 비교한다고요? 작년 거.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본 가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첫 번째 보시면 기업은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원래 회사는 실체가 없어요. 맞죠? 삼성전자 회사 이름은 있지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만질 수 있어요? 없죠. 근데 회계 처리할 때에는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기업.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회계 배워서 취업을 했다가 아니면 취업을 안 하고 내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 대부분 이런 마인드잖아요. 내가 이거를 해서 키워갖고 대대손손 먹고 살 거야. 이런 생각이지 이런 분들 없잖아요. 내가 사업을 해서 2달 만에 망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계속 할 거잖아요. 대부분 망하더라도 망하기 전까지는 다들 큰 꿈을 꿔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해갖고 대박 나서 체인점을 할 거야. 프랜차이즈 회사 내가 사장이 될 거야. 대부분 이런 부푼 꿈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사업도 계속 뭐 할 거다? 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 기간별 보고인데 우리나라는 몇 년에 한 번씩 보고해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끊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여기도 내일 쪽지시험 볼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일 쪽지시험을 총 3가지를 볼 건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재무제표라고 있어요. 요거 쪽지시험 내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쪽지시험 볼 게 총 3가지거든요. 아까 잠깐 봤었던 질적 특성. 그 다음에 지금 보실 뭐요? 재무제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무제표는 회계의 최종 산출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들려고 1년 동안에 열심히 업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또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네, 재무제표 종류는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요거는 외우시라고 드린 거에 있어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는데 요거 2가지는 정의까지 외우셔야 돼요. 재무상태표 정의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이렇게 이제 총 종류는 5가지고요. 요거 2개는 정의도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점의 뜻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시점은 요날을 얘기해요. 회계에서는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그리고 여기 재무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상태가 뭐냐면 그냥 재산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가 뭔지는 아시죠? 부채가 뭐예요? 네, 빚이에요. 그래서 부채가 많아 그러면 힘든 거고, 자본이 많아 그러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본이 내 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자본이 많아 그 얘기는 내 돈이 많다는 뜻이고, 부채가 많아 그러면 뭐가 많은 거예요? 빚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파트로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데 5억짜리 아파트예요.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요 5억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빚을 2억을 줬어. 그 다음에 내 돈은 얼마 들어갔어요? 3억. 이런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참고로 이거보다 더 많아요. 제가 지금 이거 줄여서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가 막 4억 이런 사람들 많아요. 5억짜리 집인데 빚이 4억이야. 내 돈 얼마 들어간 거예요? 1억 들어간 거예요. 예전에 가능했어요. 왜냐면 80%까지 막 대출해줬으니까. 네. 저희 와이프 주변에도 있어요. 한 달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는데 그게 200씩 나간대요. 한 달에. 네. 그런 집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맞벌이 해야 돼요. 맞벌이 안 하면 생활이 안 돼요. 힘들든 뭐하든 무조건 해야 돼요. 맞벌이 안 하는 순간 대출금 갖고 나면 없어요, 돈이.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면 진짜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런 집들은.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생각 외로. 집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실질적으로 5억짜리 집을 자기 돈 5억 주고 샀어? 제가 봤을 때는 몇 명 없어요. 통장에 1억이라는 돈 있죠. 요즘 사람들은 1억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1억이라는 돈이 되게 적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나 이런 투자해서 돈 버는 거 말고 월급으로 해서 1억 한번 모아보실래요? 전 성공했거든요. 10년 걸렸어요. 제 목표는 항상 똑같았거든요.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자. 그래갖고 저는 딴 거 없었어요. 뭐 적금 이런 것도 안 들고 그냥 통장 하나에다가 계속 돈만 넣어갖고 1억 만든 적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억이라는 돈을 통장에다가 못 찍어보는 사람이 찍어보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뭐 대출 이런 거 말고, 투자 이런 거 말고 일반 해갖고 1억 모으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1억은 둘째 치고 1년에 1,000만 원만 모아보세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참고로 저는 술, 담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가능한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술 먹으려면 돈 나가야 되잖아요. 네. 사람 만나는 게 다 돈이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게 무슨 표예요?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아, 이 회사 튼튼한가 봐. 아, 이 회사 좀 힘든가 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부채가 많아. 그러면 힘들 확률이 뭐 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근데 자본이 많아. 그러면 자금력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자본이 많은 회사도 다녀봤는데, 근데 이건 있습니다. 자본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거긴 월급이 또 짰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회사였는데, 거기는 직원분들이 나만 보면 빨리 때려쳐. 진짜로요.
근데 처음엔 왜 그러지? 나는 이제 열심히 다니려고 면접 봐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인가 2주 후부터 직원분들이 나하고 밥만 먹으면 내 앞에서 하는 얘기가 빨리 때려쳐. 여기 안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월급 계산이 저한테 넘어왔어요. 일을 시켜야 되니까 월급 계산하는 걸 넘겨주더라고요. 그거 보고 알았죠. 왜 때려치라 그랬는지. 경력이 20년이 넘었는데 월급이 250이 안 돼요. 있어요. 그런 중소기업도. 네.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대출 받아서 살아 그러더라고요. 명절이나 그럴 때 사장님이 뒷돈으로 조금씩 찔러는 주는데 중요한 게 그거 찔러줘봤자 뭐 몇백씩 주진 않잖아요. 한 2, 30만 원 주겠지. 그럼 실질적으로 살기가 그렇게 되면 좀 팍팍하죠. 어떻게 사냐 물어봤더니 대출 받아 산다고.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이래서 나보고 맨날 빨리 그만둬라 그랬구나. 저보다 경력이 1년 정도 많은데 저보다 월급이 적으신 분도 있었으니까. 저는 다른 분보다 월급을 조금 더 받고 들어갔었거든요. 그 회사 갈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수익이 뭐냐면 수익이 그냥 간단하게 번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용은 쓴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가 많아야 좋죠?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아야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익이 100억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비용이 70억이야. 그러면 이익이 얼마 되는 거예요? 30억. 요걸 보여주는 걸 뭐라 그래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뜻이 손해 났느냐 아니면 이익 났느냐 계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손익계산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다 이거보다는 당연히 수익이 많은 게 뭐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장사하실 거면 이거는 하나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 이거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데 신도시들 있죠. 네. 제가 뭐 송도도 가끔씩 들어가고 청라도 가고 김포 신도시도 종종 들어가는데 신도시에서 장사하는 게 꼭 무조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 외로 청라도 그 들어가는 입구 쪽 빼놓고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상가 되게 많은데 빈대도 되게 많아요. 한 2달 전에도 꼬맹이 데리고 밥 한번 먹으러 갔었는데 참고로 저희는 신도시에 안 살아요. 돈이 없어서. 신도시 부근에 살고 있지. 차 끌고 가면 요즘 안 힘들잖아요. 그리고 신도시 들어가 보면 식당 맛있게 먹어갖고 다음에 가봐야지. 그리고 한 2달 후에 가보면 없어졌거나 아니면 이사 갔거나 조금 줄여갖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집은 되게 좋아요. 집은 막 5억, 6억 막 하니까. 근데 집은 좋은데 그분들이 월급 받아서 원래는 써야 되는데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자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은행들은 되게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생각 외로 신도시 상가가 비싼데 이익이 많이 안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소비들을 사람들이 못하니까. 잘 되는데 몇 군데 빼놓고는 사람도 없어요. 조만간 이제 또 크리스마스 오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외식 자주 하는데 외식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있는 데만 사람 있고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식당들이. 그런 것들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뭐 부평역이나 이런 데들은 그나마 잘 되는데 조금 번화가에서 빠지면 옛날 같지 않아요. 확실히.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실 때 요거는 정의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왜 외우셔야 되냐면 요거 기간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거 왜 외워야 되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재무상태표 해놓고 일정 기간에 기업의 재무상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 O예요? X예요? X예요. 왜냐면 여기는 뭐죠? 시점. 여긴 뭐예요? 기간. 이런 식으로 장난쳐요. 아니면 이렇게 나와요. 손익계산서 해놓고 일정 기간에 기업의 재무상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를 섞어요.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의를 좀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외우라고 한 거는 외우고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라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나눠드린 거 2장짜리죠. 그거 다 외운다 그래서 붙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외우면
이론 15문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8개를 맞출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반 정도는 암기고 반 정도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2장 외운다고 붙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 2장 외우면은 한 반 정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이해해서 푸셔야 되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요게 많아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전 직장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월급은 통장을 뭐 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 왜 그러냐면 200을 번다라고 만약에 했을 때 그분은 카드 값이 220, 230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저는 마이너스는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인가 있긴 있었지만. 근데 웬만하면 마이너스는 아니었었어서 간혹 가다가 월급이 늦게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럼 저는 지장이 없는데 그분은 안달복달 나요. 왜냐면 하루라도 늦게 들어오면 이자 더 나가잖아요. 카드 회사에서 돈 안 빠져나가면 이자 또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되게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인데 저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너무 열심히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 시험 문제로 지금까지 3번 나왔어요. 재무제표 작성 책임. 책임은 이분이 지는 겁니다. 경영진. 사장님이 지는 거예요. 재무제표 책임은 사장님이 집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회계 책임자. 이렇게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책임지는 건 언제 책임지는 거냐면 삥땅 치셨을 때. 뉴스에 1년에 몇 번씩 나와요. 격리 직원이 몇 년 동안 얼마를 했다.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3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좀 잘못은 했는데 좀 씁쓸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에 이제 어떤 회사에 격리 직원분이 2억을 빼서 쓴 거예요. 회사 돈을. 당연히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거 어디에 썼나 봤더니 아마 이 얘기하면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아프리카 TV라고 있죠. 거기 BJ들 있잖아요. 걔네한테 5천만 원을 쓴 거예요. 근데 왜 썼냐? 인터뷰한 게 나왔었는데 원래 집이 지방이었대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올라가고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쓸쓸한 거였죠. 근데 아프리카 TV 보다가 이렇게 쏘니까 별풍선을 쏘니까 별풍선 쏠 때마다 얘네들이 쌩 난리를 치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자기가 살아있는 걸 느꼈대요. 왜냐면 자기 이름 막 불러주면서 막 난리 하니까. 그래갖고 거기 5천만 원 쓰고 그 BJ가 돈 빌려달라 그래갖고 5천만 원 빌려주고.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그쪽에 썼다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잘못한 겁니다. 그걸 제가 뭐 잘했다 그게 아니고 그런 쪽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1억 갖고 그냥 남자친구 하나를 만들지. 걔한테 썼으면 덜 아깝잖아요. 그나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쓰긴 쓴 거긴 하지만.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참고로 남동공단에서도 한 7년 전인가 있었어요. 어떤 회사에서 3억 10년 동안 한 3억인가 했어요. 근데 참고로 그분이 정상적인 분이에요. 원래 삥땅 치면 자기 남자친구 차 사주고 해외여행 가고 명품 사고 원래 이게 기본이거든요. 또 그분은 딱 기본 케이스에 맞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있습니다. 저도 격리 생활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격리 직원이 회사 돈 빼돌리려면 빼돌릴 수 있어요. 이게 머리가 진짜 나쁘신 분 아닌 이상은 제가 봤을 때 6개월이나 1년만 다니면 이 회사에 약점이 보여요. 대부분 다. 근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법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참고로 전 10,000원까지는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왜 했냐면은 이게 장부 맞추잖아요. 매일매일. 근데 장부를 맞추는데 500원, 1,000원씩 남는 거예요. 500원, 1,000원 맞추기가 제일 귀찮거든요. 세상에서. 500원 남을 때 500원 들고 가고 1,000원 남을 때 1,000원 들고 가고. 근데 일주일 후에 10,000원이 모자르더라고요. 내가 대충 들고 간 거 계산해 봤더니 얼추 10,000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 메꿔놓고 그 이후로 손을 안 댔는데 원래 손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세요. 뭐냐면 격리 파트에 취업할 때 회사에서 보증인 세우라고 하는 데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보증인 세우라 그러면 요즘 대부분 회사는 보증인 안 세우거든요. 근데 보증인 세우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회사에서 격리직원 관련돼서 사건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사장님 주변 회사에서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증인 뭐 2명 세워라, 3명 세워라 이런 데가 있습니다. 과거엔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도 있긴 있어요. 아직 0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 아는 분도 보증인 세우라고 했었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돈 관련된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요건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거기 2번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중요성과 통합 표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요성과 통합 표시는 금액의 대소관계로 보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가 하는 회계는 다 숫자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다고요? 숫자. 근데 이 숫자가 아니에요. 다 돈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얼마예요? 얼마? 나중 되면 이것도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참고로 전 10억까지는 한 방에 읽어요. 근데 10억 넘어가면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거 101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01만 원. 이거 간혹가다 읽으라 그러면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100만 원. 네.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무빠거든요. 무한도전빠. 참고로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100만 원이라고 읽은 적 한 번 있어요. 대부분 그냥 넘어갔을 건데 이제 돈 관련된 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고깃집에서 고기 먹는 장면이었었는데 그때 100만 원이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하하 씨가. 근데 그거는 하하 씨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숫자 솔직히 읽을 일이 많진 않잖아요. 근데 숫자 같은 걸 빨리빨리 읽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시면 거래처에서 전화 받고 우리 얼마 갚아야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설마 회사에서 금액이 딱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금액들이 막 이상해요. 막 123만 4,235원 막 이런 식으로 금액들이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지저분한 금액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보자마자 빨리빨리 뭐 해야 돼요?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정확하게 읽는 것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 제가 겪은 건 아니었고 저하고 같이 일하시던 분이 겪은 적이 있었는데 참고로 저는 성선설을 믿어요. 사람들은 다 착하다. 근데 그 중에 나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전 약간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었냐면은 거래처에서 돈 받아야 될 게 원래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여직원이 빨리 얘기해 주려고 하다가 잘못 봐갖고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래처도 1,000만 원 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만 보냈어요? 100만 원만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네 직원이 얼마면 된다 그랬다? 100만 원이면 된다 그랬다. 그래서 나는 100만 원 보냈으니까 다 갚은 거다. 이딴 식으로 나오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착한 놈들은 아니구나. 살다 보면 나쁜 놈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제일 잘하는 건 저는 그걸 못했어요. 남들보다 더 잘할 필요도 없고요. 남들보다 못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거 그것만 잘하면 돼요. 저처럼 바보짓 하지 마시고. 누가 가르쳐 줬었으면 좀 나았을 건데 뭐 그 당시에는 솔직히 누가 얘기해도 듣지도 않았으니까 저는 남들보다 더 잘해야 더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혼자 막 9시, 10시까지 혼자 남아갖고 야근하고 토요일 날도 막 혼자 출근해서 일하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로. 사회 초년생 때.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나 혼자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그리고 그 회사 그만둘 때 저보고 인수인계서를 한번 만들어 보래요. 그래갖고 내가 뭐 어떤 일 하나 다 적었거든요. 진짜 사소한 것까지. 제가 형광등부터 다 했으니까. 형광등 가는 거부터 다 적었더니 혼자서 60개인가 70개까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회사 다닐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은 건데 우리가 그만두면 인수인계 하잖아요. 인수인계 하다가 도망가요. 왜냐면 인수인계서 주잖아요. 그러면 읽는데 이거는 인간이 할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딱 회사 들어갔는데 인수인계서라고 줬어. 그랬더니 1번부터 60번까지 있어. 못 버텨요.
그래갖고 한 명은 이틀 나오고 자기 딴 데 됐다고. 뭘 딴 데 돼요? 너무 많으니까 안 한 거지. 그래갖고 한 3명 정도 그랬었는데 최고가 누구였냐면 아침에 와서 인수인계 하는데 점심때 그래도 내가 월급을 그 사람보다 먼저 받았으니까 점심 사주겠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 혼자 밥 먹고 오겠대요. 근데 이미 그 전에 2명 도망갔었거든요. 그래갖고 속으로 얘도 도망가겠다. 그래갖고 한마디만 했죠. 점심시간 1시까지니까 1시까지 오시라고. 근데 1시 반이 돼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사장님한테 가갖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또 뽑아줄게.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뽑았냐면 우리 팀장 후배 1명 데리고 오고 직원 1명 더 뽑아서 내가 하던 일을 2개로 쪼개갖고 나눠주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한테 월급을 2배로 주면 내가 목숨 바쳐서 할 텐데. 근데 2배로 주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회사에서는. 왜냐면 똑같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꼭 일을 많이 한다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본인 맡은 것만 잘하면 돼요. 저처럼 남들 못하는 거 다 갖고 와갖고 혼자 그렇게 일하면 그냥 좋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인정은 해줘요. 근데 인정받으면 뭐예요? 나 혼자 힘들어갖고 못하겠는데. 그래서 주는 것만 열심히 하시고 그 이상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이하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얘기를 저는 사회초년생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해도 안 들었었으니까. 그 당시엔 그냥 내가 정답이야 이러고 살 때는. 그 다음에 여기 금액의 대소관계인데 금액이 크면 요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다. 네. 금액이 크면은 우리 회사에서 뭐하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100억 정도 버는 회사야. 근데 100억에 10억이면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 회사가 100억 정도 버는 회사인데 10만 원이야. 그러면 덜 중요하겠죠. 덜 중요한 거는 요구하셔도 돼요. 통합의 뜻이 뭐죠? 합쳐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 1,000원, 2,000원이야. 이런 거는 다른 쪽에 합쳐도 문제될 게 없죠. 왜요?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중요성과 무슨 표시라 그래요? 통합 표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릴 겁니다. 그냥 금액이 크면 중요하고 금액이 적으면 덜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한 1, 2년에 한 번씩 내시더라고요. 저 내용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라 그래서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구성요소에 수익하고 비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부채는 빚이에요. 그래서 뭐라고도 하냐면 타인자본, 그 다음에 채무. 그래서 결론은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부채가 많으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좋으냐면은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긴 하죠. 그 대신 단점은 뭐냐면 그 투자가 뭐 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패했을 경우에는 내가 이 빚을 다 뭐 해야 되죠? 갚아야 되죠. 그래서 부채가 많은 것보다는 뭐가 많은 게 좋다고요? 자본. 그래서 자본을 자기 자본 또는 그냥 간단하게 누구 돈이라 그래요? 내 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와서 꼭 이거 물어봐요. 야, 네 돈 얼마 갖고 하냐? 빚은 얼마냐? 이런 거 은근 물어봅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요. 이거 차리는데 얼마 드는지. 안 차릴 건데도 그냥 궁금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차렸다 그러면 야, 이거 얼마나 들었어?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점심을 식당 이모님이 해주시거든요. 여기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식당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모님 말고 예전 이모님 동생분이 그 명륜진사갈비 알죠? 그거를 코로나 터지기 3개월 전에 차렸었어요. 얼마나 들어요? 그랬더니 한 5억에서 10억 사이 든대요. 왜냐면 명륜진사갈비 자체가 조그만한 매장은 아예 내주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기본 매장이 한 50평인가 100평? 그래갖고 냈는데 모르겠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만두셔갖고 그 동생분도 코로나 터진 이후에 장사가 좀 덜 됐을 거라. 다 타격 입었잖아요. 식당 같은 경우. 그래도 돈이 좀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반은 자기 돈이고 반은 대출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빚하고
자본 합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뉴스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산이 많아야 좋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산이 많아야 좋은 게 아니고 자본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도 많고 자본도 많아. 이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자산은 많은데 뭐가 많아요? 부채가 많아. 이러신 분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수익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번 돈. 그 다음에 비용은 쓴 돈. 그래서 뭐가 많아야 좋은 거라고요? 수익이. 그래서 사장님들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회사 가시면은 전 참고로 회사 다닐 때 이면지 안 썼다고 욕먹은 적이 있었어요. 회의하다가. 진짜 짜증나요. 그럴 때에는. 사장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왜냐면 그 이면지가 종이잖아요. 종이도 다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대부분 잔소리하는 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을 늘릴 수 있거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영업부 직원들한테 빨리 나가서 영업해 갖고 와. 이건 뭐예요? 돈 벌 수 있는 거죠. 또 수익을 늘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아껴 써, 아껴 먹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거는 왜 하는 거예요? 비용을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그 다음 있죠. 인터넷에. 다음에 여기 주한공단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2번인가 3번 TV에 나온, 기사로 뜬 적이 있었어요. 어떤 회사였었는데, 거기는 이제 진짜 좋은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기사에 보면은, 핫바 아시죠? 핫바만 한 달에 300만 원어치 쓴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공 잘한다고, 간식. 그래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격리 직원이 없어요. 격리 직원 없고 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긴다라고 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뭘 느꼈냐면 앞으로 저런 회사가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격리 직원 쓰려면은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격리 직원도 쓰고 세무사 사무실도 쓰니까 아예 격리 직원이라는 부분을 없애고 세무사 사무실한테 다 맡기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제 주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앞으로 이 얘기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외국으로 뭐 나가는 거요? 취업 나가는 거.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기본적인 언어도 돼야 되지만 내가 거기 가서 여러분들 저도 종종 보는데 외국인 노동자분들 보죠? 지나다니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눈빛으로 봐요? 안 좋은 눈빛으로 봐요? 대다수는 안 좋은 눈빛으로 보죠? 내가 외국 나가서 취업하면 그 눈빛을 내가 받아요. 그래서 실제 저 아는 애가 이것도 참 희한한 게 걔도 다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뭘로 나왔었냐면 걔가 호주에 취업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취업 잘 된 걸로 나왔어요. 저도 놀랐어요. 다음 막 기사 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놈 얼굴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눌렀더니 내가 아는 그놈이 맞는 거예요. 제가 좀 운동을 좋아해서 조기축구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근데 같은 팀에 있었던 애인데 외국 취업을 나갔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아는 사람한테 이제 링크 보내줬죠.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엔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놈한테 한국 들어간다고. 야, 너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왜 들어오냐 그랬더니 거기 사장이 너 월급 많이 줘야 되니까 니네 나라로 가라 그랬대. 잘린 거예요, 결론은. 좋긴 좋더라고요. 야, 호주 생활이 어떠냐 그랬더니 10시부터 4시까지 일한대요. 걔가 용접했었거든요. 용접했었는데 10시부터 4시까지 일하면 한 6시간 정도 일하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500에서 600 정도 번대요. 그럼 나쁘지 않죠. 우리나라로 쳤을 때. 근데 참고로 외국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직업에 월급이 세요. 진짜로. 그래서 마릴린 먼로 아시죠? 마릴린 먼로의 4번째 남편인가 5번째 남편이 목수예요. 외국에선 그만큼 벌어요. 제가 알기로 목수가 1년에 억 단위로 벌어요. 그리고 괜찮은 직업이라고 많이 인정을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보다는 사무실이나 뭐 사자 아니면 사무실에서 대기업 막 이런 걸 훨씬 더 뭐하죠? 좋아라 하긴 하죠. 그놈 왔다가 물어봤죠. 너 뭐 할 거냐 그랬더니 한국에선 용접 안 할 거래요. 왜냐면 한국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
12시간이나 10시간 일해야 한 300 받는데요. 아, 진짜로. 그래갖고 뭐 할 거냐 그랬더니 형 저 올해 말에 캐나다 가요. 그러더니 캐나다 가서 지금 또 용접하고 있어요. 예. 가끔씩 카톡방 카톡방 들어가 보면 여자친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외국물 먹으면 또 그것도 있어요. 한국에서 일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요. 외국은 대부분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는 위험한 일을 해도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위험한 일 하면 그냥 위험한 일 한가 보다 약간 이런 거라 좀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외국어 잘하시고 자신 있으면 외국 취업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 나가서 잘 된 케이스들도 꽤 많으니까. 그 다음에 18페이지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오늘 보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암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정상적인 내용들은 내일부터 나옵니다. 오늘은 그냥 대부분 큰 줄기라 큰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무 상태의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 유동자산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시면 비유동자산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1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요게 1년 안에 없어질 것 같아. 그러면 유동. 이게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비유동. 한번 맞춰보세요.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 좋잖아요. 솔직히. 이거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1년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 그래서 현금 내 호주머니에 들어왔어. 일주일 안에 무조건 다 쓰잖아요. 뭐 빨리 쓰면은 그날 바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 자동차 한번 사면 몇 년 이상은 쓰죠? 1년 이상은 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동. 건물. 이것도 건물도 한번 사면 일반적으로 몇 년 이상 써요? 1년 이상 쓰죠. 그러면 뭐예요? 비유동. 근데 이거 나눌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주변에 자동차를 사면 1년 안에 무조건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도. 네, 그런 특이사항은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네, 일반 상식으로 보셔야 되는데 종종 특이한 걸로 이렇게 매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공부하기 힘듭니다. 공부는 항상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사면은 몇 년 이상은 써요? 1년 이상은 쓰잖아요. 대부분 10년 이상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10년까지는 보는 게 아니고 몇 년 이상은 갖고 있을 것이다. 1년 이상. 그러면은 비유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당좌하고 재고자산. 그래서 여기의 기준은 판매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당좌가 파는 걸까요? 아니면 재고가 파는 걸까요? 어차피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당좌 아니면 뭐예요? 재고. 정답은 재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아마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재고파. 할 때 요 재고가 뭐예요? 팔 거 얼마나 남았냐. 그거 확인하는 거 우리가 재고 파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고 자산의 뜻이 팔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그러면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판매하고. 그런 것들도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이거 프로그램에 있어요. 참고로 저희 시험은 이론하고 실기하고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찾는 방법만 익히시면 돼요. 어떤 분들 보면 다 외우려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외울 거 많거든요. 기억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일단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제가 생각하는 시험은 그냥 기억력 싸움이에요. 내가 외웠어. 아니면 내가 봤어, 문제를. 그러면 그게
기억이 나면 맞추는 거고 기억이 안 나면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 시험이든 일반적인 시험은 다 기억력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려운 시험은 왜 어렵냐면 기억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조금 쉬운 시험들은 기억해야 될 양이 어려운 시험보다는 뭐 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근데 참고로 저희 시험은 어려운 쪽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수준이면은 다 붙을 수 있는 능력은 다 갖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전산회계 1급이 이론상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문대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산세무 2급이 4년제 수준이라고 되어는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보다 한 단계 내리면 얼추 맞아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이 고등학교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이 전문대 수준, 그 다음에 전산세무 1급이 4년제 이상 수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년제 이상은 이제 뭐 실무 포함해서 그 정도 수준이니까 다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뭐냐, 저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앞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있는 분들은 뭐 들고 다니세요? 계산기 들고 다니세요. 시험 볼 때도 계산기 써도 돼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에 저기부터 볼게요. 19페이지부터. 잠깐 쉬었다가 4시에 보도록